반갑습니다.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이게 비자 수수료, 미국 비자 수수료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H1B라는 비자죠. 지난주에 뭐 이렇게 굉장히 한 주 동안 시끄러웠죠. 이게 뭐 1000배 올랐다. 기존 수수료에 대해서 H1B 비자에 대해서 이게 1000배 올랐다는 뉴스도 많이 나고 언론에, 국내 언론에. 그리고 유튜브들도 많이 이게 다루었죠. 더군다나 뭡니까 조지아주에 이 한국인 기술 노동자들이 이게 체포 구금돼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급히 이렇게 전용기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게 뭡니까 많이 화제되고 또 뉴스거리로 많이 다뤄졌죠. 국내 이게 언론사들 뭐 이게 메이저 큰 뭡니까 뉴스 언론사들에서도 뭐 비자비 뭐 이렇게 비자 수수료 100배 올랐다 뭐 이렇게 뉴스도 나고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비자비가 뭐 100배 올란 것은 아니고 10만 달러가 추가됐다는 내용이죠. 이게 9월 25일 날, 2025년 9월 19일이네요. 9월 19일 날 정확하게 트럼프가 이렇게 뭡니까 이 비자 관련 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H1B 비자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뉴스가 알자지라 뉴스에 났습니다. 트럼프 임포지저 100,000 프리퍼 P per year 해가지고 10만 달러를 연간 1년마다 10만 달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부과한다. 이런 뉴스가 났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게 100배 올린다는 내용이 아니고 10만 달러를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추가한다. 기존에 이게 비자 비용이 비자피라죠. 비자피가 있는데 그게 더해가지고 10만 달러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0배 올랐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틀린 내용입니다. 틀린 내용이고 기존 비자 비용에 10만 달러를 추가한다. 그럼 기존 비자 비용이 얼마냐? H1B 비자가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뭐 똑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H1B 비자는 신청 시에 기본적인 수수료가 460불에 그 다음에 미국 사기 방지 및 탐지 수수료가 500달러고 그 다음에 미국인 근로자 훈련 수수료 해가지고 기업 규모에 따라 750불에서 1,5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수수료를 이런 종류들의 수수료를 합치면 1,700불에서 한 2,500불 정도 사이에 규모 뭡니까 내용이나 기업 규모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고 이 이제 기존의 수수료에다가 10만 달러를 더 내라 H1B 비자에 대해서는 하는 것이 이제 행정 명령의 정확한 기본 내용입니다. 내용. 그러니까 1000배 올랐다, 100배 올랐다 이런 것은 뭐 이렇게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사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는 문구고요.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비자 원비, H1B 비자 발급 조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요. 이게 대상자는 미국 내 고용주가 채용하려는 학사 이상의 전문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 H1B 비자를 발급받는 대상이 미국 내에서 이제 고용주가 채용하려는 이제 고용주가 채용하려고 하면은 이 H1B 비자를 신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자 수수료에 고용주가 이제 내는 거죠. 고용주가. 신청 주체도 고용주가 미국 이민국에 신청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 고용주가 미국 내에서 근무할 고용시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거죠. 비자를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자 승격은 비이민 비자이지만은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듀얼 인텐트 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고용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영주권 그린카드 쉽게 말해서 그린카드라고 하는데 영주권으로 신청 가능한 카드 비자 카드라는 거죠. 비자다. 그래서 주요 요건을 보면은 전문 직종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뭐 전문 직종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이게 H1 비자를 발급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면 IT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엔지니어, 회계사, 교수, 의사, 연구원 등 해당된다고 합니다. 최소 학력이 굉장히 이제 학사 이상이죠. 최소 학력 학사 이상이라고 하고 학력 경력도 보면은 미국 학사 이상 금방 말씀대로 그렇고 또 외국 학위가 미국 학사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경우고 경력으로 대청 가능할 때는 보통 경력 3년 정도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고용주가 스폰서가 다음으로는 고용주의 스폰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고용주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 비자에 대해서.
그 고용주가 노동 조건 신청서를 뭐 이렇게 미 노동부에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여기에 제시된 임금이 합리적 수준이어야 하고 미국 노동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쿼터가 있는데 1년에 쿼터라는 게 매년 이제 이게 H1 비자로 발급되는 수량이죠. 수량 비자 숫자가 기본 쿼터가 6만 5천 개고요. 6만 5천 명이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이제 미국 석사 이상 학사 소지자 대상으로 해가 한 2만 명 정도 해가지고 연간 8만 5천 명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청자가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8만 5천 명 이상 신청하죠.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이게 추첨으로 로터리 이게 돌려가지고 이게 추첨으로 이렇게 선정을 한다 하고요.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고 연장을 하면 총 6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후에 영주권 신청 절차에 들어가면 연장이 더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H4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최근 규정에 따라서 일부는 H4 비자 소지자는 취업 허가도 받아서 일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특징으로 말하면 비이민이자지만 장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이게 비자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뭐 그래서 추첨을 할 정도라는 거죠. 가장 큰 특징은 고용주가 신청한다는 거죠. 고용주가 신청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뭡니까? H1 비자 대비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럼 이런 비자 종류가 없느냐? 있습니다. 비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미국의 H1 비자 대비 한국의 E7이라고 한다네요. 특정 활동에 대해서 주는 비자. 대상도 보면은 미국과 같이 전문 인력, 기술 인력, IT 엔지니어, 요리사, 간호사, 서비스 등 정부가 지정하는 직종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E7 비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학력 경력도 보면은 이게 학사 이상 경력 또는 일정 수준 이상 거의 미국하고 똑같죠. 이 스폰서도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내 고용주가 하듯이 한국 내 고용주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똑같죠, 그죠? 커트도 미국에는 8만 5천 명이 이렇게 정해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직종별 국가별 커트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자료 나와 있지 않고 특히 개발도상국 출신 노동자의 비율은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게 특이하죠. 이게 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미국의 H1B 비자도 이게 처음에 받고 들어오지만 그린카드로 영주권이 신청 가능하다 했잖아요. 결국은 뭡니까? 개발도상국 출신 노동자들은 결국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영주권을 받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비율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우리나라와 경제적 규모나 이런 것들이 수준이 비슷한 경우에서 오는 서구나 이런 쪽은 잠시 머물다 갈 확률이 높죠. 영구적으로 뭐 이렇게 남을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 비용은 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체류 기간은 1년 최초에는 대한민국 1년에서 3년 정도 부유하고 이후에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전환이 가능하다. 똑같죠. 미국 H1B 비자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E7 비자가. 그 다음에 특징은 뭡니까? 한국 산업 수요에 따라 정부가 직종 커트를 세밀하게 통제한다고 합니다. 그게 통제하겠죠. 왜냐면 미국은 보면은 연간 뭡니까? 8만 5천 명으로 이렇게 쿼터가 정해져 있고 대한민국은 아마 그 해마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은 이게 동남아시아에 대한민국 내에서 일하러 오시는 뭐 노동자들 보면은 이게 나라마다 이게 쿼터가 정해진다는 것을 가끔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게 미국의 H1 비자에 해당하는 그 전문 직종 비자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E7이라는 비자가 있다는 거죠. 거의 내용이나 성격도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미국만 이러한 비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도 있다. 똑같이 미국만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왜 이게 이원 비자에 대해서 많은 전 세계적인 이게 뭔가 비판이 있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번 조지아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더욱더 큰 비판이 있죠. 비판이 있고 이 뭡니까 H1 비자에 대한 어떤 대한민국 기술 노동자에 대한 어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에 미국에 대한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죠. 그럼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미국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게 불법 체류자들 노동자들을 이렇게 체포하고 있는 것들이 더욱더 뭐 이렇게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과연
미국에 지금 취해진 이러한 조치들이 예,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 이게 2025년 9월 19일자로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행정서명을 했죠. 행정서명을 했는데 그 행정서명을 통해서 그 행정서명을 보면은 이번 뭡니까 H1 비자와 관련해가지고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과연 이게 10만 달러, 추가 10만 달러, H1 비자에 대해서 추가 10만 달러를 부과한다는 행정서명이 트럼프의 미친 짓인가, 관계에 준하는 뭐 이러한 행정서명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론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국의 이러한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정 서명을 보면서 아마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조치들, 행정 조치들이 과연 뭡니까? 관계에 가깝고 도저히 이게 납득할 수 없는 행정 서명인가? 그리고 이 행정 서명을 통해서 미국 내에 유권자들과 국민들은 어떠한 이제 뭡니까 이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게 조금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정 서명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행정 서명을 했던 것에 이 비자와 관련해서 내용을 보지 않고 막연하게 뭐 100배 올렸다, 10만 달러를 추가했다, 그게 들어가기 힘들다 이런 내용만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정확하게 이 행정명령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 좋지 않겠나 해서 이 행정 내용으로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월 19일 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요. 이 내용을 보면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의 대통령에 의한 서명이라는 거죠. 왜? A Proclamation, 선언이 되죠. 행정명령이라는 거죠. 이게 가끔 보면은 이게 Proclamation 대가 있는데 Proclamation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렇게 낱말도 많이 이게 뉴스에 보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라고 스테이트먼트라는 용어도 많이 나오고 디클레러레이션이라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선언. 약간 이게 살펴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게 프로클레머레이션은 이게 행정명령에 나와 있는 이게 번역을 하게 되면 적절한 번역은 명령,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 포고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스테이트먼트는 그냥 의사 전달, 기업, 정부 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스테이트먼트, 의견서에 가깝죠. 의사 전달 이런 거. 근데 디클레레이션은 이게 선언, 원칙 크죠. 큽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번에 H1 비자와 같은 이게 프로클래머레이션, 이게 포고 명령과 같이 할 수 있고 스테이트먼트는 뭐 프레스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 이런 식으로 얘가 많이 볼 수 있죠. 언론에서. 그 다음에 디클레러레이션은 이게 선언 있는 것들은 독립선언서, 그 다음 세계 인권선언 굉장히 개념이 크죠. 그래서 이게 이번 뭔가 행정명령은 행정명령에 이게 들어가서 미국 백악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게 프로클래머레이션 행정명령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하죠. 그래서 이 행정명령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명령을 이렇게 나왔던 행정명령을 한 두 파트 정도, 두 섹션으로 정도 나눌 수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섹션은 이게 이와 같은 H1 비자에 대한 행정명령의 근거, 설명하는 왜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는 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게 행정명령의 조항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항들이 있는지에 대한 뭐 이게 두 파트, 섹션 2 정도로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섹션 1, 뭐 섹션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크게 보면은 내용의 이게 선언문을 이게 행정명령을 보면은 그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앞부분은 이게 명령을 내린 데 대한 이제 설명문이죠. 사전 근거 뭐 왜 이렇게 됐는지 이 과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니까 이 내용을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서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게 과연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를 더 추가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광기적인 그리고 완전 미친 이게 정책인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